이거 50억 계약이야. 폭우로 회의실 유리창에 빗물이 미친 듯이 두들겨댔어요. 하산 바이어가 계약서 파일을 쾅 소리 내며 덮었어요. 앞으로 3분 이내에 안 오면 계약 파기입니다. 회의실에서 임원 4명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뭐야? 통역사들이 전부 태풍에 휩쓸렸대요. 현재 구급차에 실려가는 중이랍니다. 그럼 이제 어떡해? 박재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발 누구든 아무나. 회의실 시계가 하염없이 째깍거렸죠. 바로 그때 복도에서 청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죠.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새벽 5시, 강민서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어요. 알람도 울리기 전이었죠. 3년째 같은 시간, 같은 루틴이었습니다. 지하철은 텅 비어 있었어요. 창밖 어둠을 바라보는 민서의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었죠. 회사 정문 보안 게이트, 민서가 출입증을 댔습니다. 삐빅. 경비가 모니터를 들여다봤어요. 이름이 뭐예요? 민서는 입을 열지 못했죠. 화면엔 이렇게 떠 있었습니다. 소속 없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청소 아줌마 막지 말고 빨리 보내요. 서윤아 실장이었죠. 하이힐 소리를 내며 민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비가 손을 휘저으며 민서를 통과시켰어요. 민서는 묵묵히 청소 도구를 끌고 들어갔죠. 복도. 민서가 걸레질을 하고 있었죠. 정한솔 과장이 커피를 들고 지나가다 민서 앞에 쏟았어요. 아, 짜증나. 여기 좀 닦아요. 민서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고 걸레를 꺼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죠. 정한솔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민서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걸레를 꽉 쥐었죠.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날 오전, 민서는 1층 로비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세면대를 닦고 거울을 닦고 바닥을 닦았죠. 30분째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밖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서는 손을 멈췄죠. 로비 안내 데스크였어요. 외국인 남성이 프랑스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이었죠. I don't understand. 외국인이 답답해하며 다시 프랑스어로 물었어요. 그 대화가 들렸죠. 완벽하게 이해되었습니다. 민서가 화장실 문 밖으로 한 걸음 나갔습니다. 그 순간 손에 쥔 청소 도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순간 지난 과거가 떠올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급히 도구를 주우며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세면대를 꽉 잡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거울 속 자신이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서윤아였습니다. 민서와 눈이 마주쳤죠. 서윤아가 차갑게 말했어요. 여기서 쉬지 말고 3층 화장실이나 닦으세요.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였죠. 퇴근 후 원룸. 민서는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 낡은 증명사진이 있었죠.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이었습니다. 5년 전의 강민서.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불을 껐죠. 어둠 속에서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어. 절대로.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운명이 그녀를 다시 그 자리로 몰아넣을 거라는 걸. 이틀 후, 박재훈 대표가 테이블을 쳤어요. 이번 계약 실패하면 회사 문 닫습니다.
직원 절반을 내보내야 할 수도 있어요.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서윤아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회장님. 최고급 통역사 3명 섭외했습니다. 하산 바이어는 까다롭지만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박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죠. 50억이 걸렸어. 실수는 없어야 해. 회의가 끝나고 복도 인사팀장이 서윤아에게 다가왔어요. 실장님, 만약 계약이 틀어지면 어떡해? 서윤아가 차갑게 끊었죠. 그럼 누가 됐든 책임질 사람 세워야죠. 바이어 앞에서 회사 망신은 안 됩니다. 인사팀장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건 서윤아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죠. 지금은 사람 감정 챙길 때가 아니에요. 결과만 내요. 알았죠? 복도 끝. 민서가 창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 대화가 다 들렸죠. 서윤아가 지나가며 민서를 힐끗 봤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창밖을 봤죠.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서는 창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빗소리였죠. 아니, 폭우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나무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죠. 오늘 중요한 날인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박재훈과 서윤아가 나왔죠. 둘 다 젖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차 한 대가 섰어요. 문이 열리고 하산 일행이 내렸죠. 5명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코트를 털며 로비로 들어왔어요. 박재훈이 급히 내려왔어요. 서윤아와 임원 2명이 따라왔죠. 환영합니다. 하산 대표님. 박재훈이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하산이 시계를 봤죠. 준비는 다 되었겠죠? 박재훈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산 일행은 먼저 룸에 들어갔죠. 하지만 통역관들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재훈이 물었어요. 통역사들은? 서윤아가 휴대폰을 확인했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임원들이 소리쳤습니다. 통역사들이 전부 태풍에 휩쓸렸대요. 현재 구급차에 실려가는 중이랍니다. 뭐? 복도에서 민서가 유리창을 닫고 있었어요. 회의실 앞 목소리가 다 들렸죠. 정말 방법이 없어? 50억을 이렇게 날려? 민서의 손이 멈췄어요. 회의실. 하산 일행이 자리에 앉았죠. 박재훈과 임원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윤아가 물을 따르며 미소 지었어요. 하산이 시계를 다시 봤어요. 통역사는 대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박재훈이 헛기침을 했죠. 복도에서 민서가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어요. 회의실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하지만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나서면 모든 게 끝나. 회의실 안. 하산이 서류를 펼쳤어요. 박재훈이 서툰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죠. 하산이 손을 들었죠. 잠깐만요. 영어가 아니라 아랍어로 하면 더 정확할 텐데요. 박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산이 시계를 봤죠.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민서가 회의실 문 앞까지 왔어요. 손이 떨렸죠. 문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너가 나서려는 건 아니겠지? 서윤아였어요. 민서가 돌아봤죠. 서윤아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5년 전 그 사건 기억나? 너가 국제망신당한 오역 사건 말이야.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윤아가 계속했죠. 지금 끼어들면 그 기사 전부 다시 퍼뜨릴 거야. 이 회사 전체에, 업계 전체에. 민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서윤아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너는 다시 죽는 거야. 이번엔 청소 자리도 못 구할걸? 민서가 뒤로 물러섰어요.
손이 떨렸죠. 서윤아가 돌아서서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민서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계단으로 향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계단 난간을 잡았죠. 차가웠습니다. 회의실 안. 하산이 의자를 뒤로 밀었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처를 모욕하는 겁니까? 박재훈이 벌떡 일어났죠. 잠깐만요. 제발. 3분 안에 통역사가 안 오면 계약 파기입니다. 하산이 계약서 파일을 쾅 덮었어요. 나갑니다. 그때 민서의 머릿속에 목소리가 울렸어요. 작전 통역 때 배웠지. 최악의 상황에서도 임무는 완수한다고. 여군 시절이 떠올랐죠. 통역 교관이 말했던 거예요. 너희가 말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죽든 말든. 민서가 눈을 떴어요.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이 먼저다.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하산이 막 나가려는 순간이었죠. 민서가 문 앞에 섰습니다.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복도의 모든 소음이 멈췄어요. 하산이 돌아봤죠. 박재훈과 임원들이 일제히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서윤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서는 청소복 차림 그대로였죠. 하산이 물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죠? 박재훈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서가 유창한 아랍어로 말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통역을 맡게 된 강민서입니다. 하산의 눈빛이 변했어요. 아랍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시네요. 민서가 고개를 숙였죠. 불편을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하산이 박재훈을 봤어요. 이분이 통역사입니까? 박재훈이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저희 전문 통역사입니다. 서윤아가 끼어들려 했어요. 회장님, 이건. 박재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실장님, 잠시만. 하산이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좋습니다. 시작하죠. 민서가 회의실로 들어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민서가 회의실 통역석에 앉았어요. 청소복 차림 그대로였죠. 하산 일행이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한국 측 임원들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서윤아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박재훈이 입을 열었어요. 저희 회사는 20년 전통의 수출 기업입니다. 민서가 즉각 아랍어로 통역했죠. 하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재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양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민서의 통역이 흘러나왔어요. 단어 하나하나 정확했죠. 뉘앙스까지 살렸습니다. 하산 일행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수행원이 하산에게 뭔가 속삭였죠. 하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산이 질문을 던졌어요. 아랍어로요. 민서가 즉시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납품 일정이 정확히 지켜질 수 있습니까? 박재훈이 대답했고 민서가 다시 아랍어로 전했어요. 30분이 흘렀어요. 통역은 완벽했죠. 하산이 복잡한 계약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긴 문장이었어요. 민서가 잠시 멈췄죠. 임원들이 긴장했습니다. 민서가 하산에게 아랍어로 물었어요. 실례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우선 검토 후 진행이라는 의미가 맞습니까? 하산이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죠. 네, 정확합니다. 꼼꼼하시네요. 민서가 박재훈에게 통역했어요. 우선 검토 후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박재훈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산이 민서를 다시 봤죠. 어디서 아랍어를 배우셨습니까? 민서가 대답했어요. 오래 공부했습니다. 일시간이 지났어요. 하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민서가 통역했죠. 네, 말씀하십시오. 하산이 아랍어로 말했어요.
이분을 협상 테이블에 정식으로 앉히십시오. 통역자가 아니라 협상 조력자로요. 민서가 통역하며 당황했습니다. 그건 박재훈이 즉시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민서 씨, 이쪽 자리로. 서윤아가 앉아있던 자리 바로 옆이었죠. 민서가 자리를 옮겼어요. 서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의가 계속됐어요. 이제 민서는 단순히 통역만 하지 않았죠. 양측의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설명했어요. 하산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정확한 통역은 처음입니다. 수행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 시간 후 하산이 계약서를 꺼냈어요. 서명하겠습니다. 박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산이 펜을 들었죠. 서명했어요. 박재훈도 서명했습니다. 50억 원 계약이었어요. 하산이 일어나며 민서에게 말했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민서가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하산 일행이 나갔어요.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박재훈이 전체에게 말했죠. 이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은 강민서 전문위원이 총괄합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봤어요. 김도훈 상무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아만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굳은 얼굴로 민서를 째려봤죠.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박재훈이 민서에게 다가왔어요. 강민서 씨, 당신은 누구십니까? 민서가 대답하려는 순간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민서 씨, 여기 계셨군요. 문이 열렸어요. 최동현이었습니다. 최동현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태풍이 약해져서 겨우 도착했다고 했죠. 민서를 보자 걸음이 멈췄습니다. 민서 씨, 여기 계셨군요. 박재훈이 물었어요. 아는 사이입니까? 최동현이 고개를 끄덕였죠. 5년 전 같은 업계에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최동현을 쳐다봤어요. 최동현이 민서를 보며 말했죠. 민서 씨는 여군 통역장교 출신입니다. 국제협상, 작전 통역 같은 고난도 실무를 담당했어요. 박재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군 출신이라고요? 최동현이 계속했습니다. 제대 후 국제회의 통역으로 전환했죠. UN 동시 통역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김도훈 상무가 물었죠. 그런데 왜 여기서 청소를? 최동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5년 전 대형 국제회의에서 오역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최동현이 말을 이었죠. 전 세계 언론이 그녀를 비난했어요.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하지만 최동현이 잠시 멈췄어요. 그 오역 실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원고를 바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윤아에게 향했어요. 서윤아의 얼굴이 굳어졌죠. 증거도 없으면서 서윤아가 소리쳤습니다. 최동현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5년 전 이메일 기록입니다. 화면을 돌렸죠. 문서 수정 내역, 시간 기록, IP 주소, 서윤아와 연결된 정황들이었어요. 서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말을 더듬었죠. 박재훈이 일어섰어요. 강민서 씨,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충격에 빠졌어요. 알면서도 왜 회사를 도운 겁니까? 박재훈이 물었습니다. 민서가 대답했어요. 회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사람들을 도운 겁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박재훈이 서윤아를 돌아봤어요. 실장님, 목소리가 차가웠죠. 당장 감사팀에 보고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서윤아가 일어섰어요. 회장님, 제가 회사를 위해서. 박재훈이 손을 들어 막았죠. 회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파괴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어요. 서윤아가 민서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죠.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박재훈이 민서에게 다가왔죠. 당신은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김도훈이 물었어요. 왜 그때 해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민서가 쓴웃음을 지었죠. 누가 믿어줬을까요? 증거도 없었고 이미 모두가 저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최동현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때 의심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자료를 모았죠. 오늘 겨우 도착해서 다행입니다. 박재훈이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바로잡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민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복도. 서윤아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징계위원회 회의실. 서윤아가 홀로 앞에 서 있었어요. 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죠. 서윤아 실장의 행위는 명백한 직무윤리 위반입니다.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위원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첫째, 해외 영업실장 직책 즉시 해임. 둘째, 3개월 정직 처분. 셋째, 대외 협상 및 주요 프로젝트 라인에서 영구 배제. 넷째, 지난 2년간 수령한 성과급 전액 환수. 서윤아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때 민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식 정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해야죠. 며칠 후 회사 회의실. 박재훈이 공문서를 민서에게 건넸어요. 업계 주요 기관 50곳에 발송했습니다. 5년 전 오역 사건 강민서 씨의 책임이 아니었다는 공식 정정이에요. 국제외의 기관들에도 경력 복원 요청했고요. 민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박재훈이 말을 이었죠. 민서 씨, 우리 회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문위원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정식 직급과 함께 주요 협상을 총괄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서가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박재훈이 물었죠. 말씀하세요. 청소팀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함께 해주세요. 박재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합니다. 일주일 후 민서가 정장을 입고 출근했어요. 보안 게이트 앞 출입증을 댔죠.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강민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문위원. 경비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강 위원님. 민서가 미소 지으며 답했죠. 좋은 아침이에요. 복도에서 서윤아와 마주쳤어요. 서윤아가 먼저 걸음을 멈췄죠. 미안합니다. 정말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서가 대답했습니다. 용서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하지만 잊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짓밟으며 올라가지 마세요. 서윤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주 사내 전체 회의. 민서가 단상에 섰어요. 저는 강민서입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누명이 저를 정의하지 않아요. 저를 정의하는 건 지금 이 순간 제가 선택하는 행동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청소팀 이정숙 반장이 눈물을 닦았죠. 몇 달 후 민서가 신입 직원 교육장에 서 있었어요.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성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창밖으로 맑게 갠 하늘이 보였죠. 청소팀 직원들이 새 유니폼을 입고 지나갔어요. 민서와 눈이 마주치자 서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정숙 반장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민서가 웃으며 답했죠. 때로는 가장 어두운 폭풍 속에서 가장 강한 목소리가 태어나요. 당신을 무너뜨린 사람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용서는 면죄가 아니에요. 책임은 책임대로. 나는 다시 내 목소리를 되찾는 것. 민서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에 서 있었죠. 여러분도 혹시 숨기고 있는 목소리가 있나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